전통시장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합심을 해서 공동체 복원을 통해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 합심해서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아니겠는가, 그런 그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던 또 고마운 곳이기도 해서 오면서 좀 설렜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 또 직접 뵙고 예전에 뵀던 분도 계시고 오늘 또 하고 그 경기도 화성 지역,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이 저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뭐 대선 결과부터 해서 이 민심의 바로미터인 경기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10월 재보궐선거 지역이 여러 번 중요한 것들도 많지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적합한 그 분을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양당에서도 그 공천 결과가 나오지를 않은 그런 상태여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분 찾은 다음에 그 적절한 시기에 소개시켜드릴 계획입니다. 예, 무상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켜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용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그 모든 정부 예산들이 그 보면 꼭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중에 좀 뭐 일종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뭐 가용재원 부분만으로 해서 이 부분이 그 지금 무상급식 예산과 비교해서 얼마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가용재원이라는 그 기준 자체도 그 회색 지역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걸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통계가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판단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식으로 그 안건이 이제 국회에 상정되면 이제 그때 저는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진보 세력,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이 그 민주 세력과 그리고 또 반체제 세력은 엄밀하게 저는 구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이번 기회에 그 이렇게 민주 세력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이제 그 보수 세력에서도 이번 것을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장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밝힌 바가 있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6월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저희가 뭐 의원 2사람과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여러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 여력이 부족합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은 10월에 그 10월에 대한 대책들 또는 그 여러 인재들을 찾는 부분들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이 지나면 그때 이제 그 다음 이제 당장 다가올 정치 일정인 6월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이제 밝히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희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충족시켜야 될 의무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인재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때 드렸던 말씀이 이제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당선 가능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그때 3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건 뭐 꼭 저희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조건이겠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그 인식을 공유하는 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바꿔야 될 기득권 과보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중들의 불안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구조개혁이라고 한다면 뭐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그 책임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해도 결과를 못 내는 일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정치는 결과를 내야 될 또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아무리 선의로 했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마음, 저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는 제가 찾고 있는 뭐 인재상이라고 할까요?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낸 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여러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 등원한 다음에 여러 정치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그 제약 때문에 자기 뜻을 못 펼치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당연히 저는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럴 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양당에서 공천에 탈락된 분들만 모이면 그게 오히려 실망감을 주지 않겠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들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실력이나 자격이 부족해서 양당 공천에 탈락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상태에서 오히려 그 기득권 구조 내에서 제대로 그 실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당내 정치에서 밀려난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회를 드리는 게 더 옳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 둘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고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유권자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김상곤 교육감님과 지난번에 의왕시에서 같이 그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급식도 직접 한번 참여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그 석상에서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소에 다 기자분들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때 나눈 뭐 이야기는 100%다 그 기자분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 그 이상은 이야기는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재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이 부분도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요.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안랩의 그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도에 이제 측근이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실명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